네, 다음 중 야금적 접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야금적 접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야금은 뭘까요? 네, 이 야금은 금속을 정련해서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 뭐겠죠? 금속이죠.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융접. 그렇죠? 융접은 뭐죠? 그냥 거의 용접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거기 있는 모재를 융용시켜서 만드는 접합을 시키는 것이 융접이기 때문에 금속을 이용하는 거 맞죠? 네. 자, 접어잇기 뭘까요? 네, 여기 있는 두 판을 이렇게 접어서 뭐 접합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접어잇기라는 것은 여기 있는 금속을 이용한 걸까요? 아니죠. 이 금속을 이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계적인 접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접어잇기라는 것은 야금적 적합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자, 3번. 앞접. 그쵸? 이 앞접도 물론 금속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납땜도 마찬가지로 야금적 적합법에 해당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다 용접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프로판 가스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프로판 가스. 네. 프로판 가스 같은 경우는 여기 1번 안전도가 높고 관리가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판 가스가 안전도가 높습니다. 왜일까요? 안전도가 왜 높을까요? 이 프로판 가스는 폭발 범위가 2.1에서 9.5%이기 때문에 안전도가 굉장히 높고 관리가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자, 2번 온도의 변화에 따른 팽창률이 크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3번 액화하기 어렵고 폭발 한계가 넓다. 액화하기 어렵고 폭발 한계가 넓다. 아니죠. 폭발 한계는 좁죠. 그리고 액화하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액화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프로판 가스가 기본적인 특징이니까 이 점 좀 알아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이고 무색, 투명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강제 표면의 흠이나 개재물, 탈탄층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그리고 타원형 모양으로 표면을 깎아내는 가공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분말 절단. 분말 절단 같은 경우는 산소 대신 철 분말이나 그쵸? 주로 우리가 절단에 사용하는 것들은 산소, 아세틸렌 또는 뭐 프로판 등이 있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제 분말 절단 같은 경우는 산소가 아닌 철 분말, 철 분말이나 플럭스 분말, 그쵸? 철 분말이나 플럭스 분말 이런 것들을 쏴서 반응열에 의해 절단시키는 것입니다. 그쵸? 산소 대신 분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 2번 가스 가우징. 가스 가우징은 이렇게 표면을 깎아내는 가공법이 아니라 가우징이죠. 가우징은 홈을 파내는 가공입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 스카핑이라고 되어 있죠. 스카핑이 여기 있는 모습대로 개재물, 탄탄층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그리는 타원형 모양의 표면을 깎아내는 가공법이 바로 이 스카핑이죠. 그래서 이 표면을 깎아낸다. 비금속 개재물이나 또는 뭐 이 여러 가지 슬래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것들을 다 스카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스카핑. 자, 플라즈마 절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플라즈마 절단 같은 경우는 기체를 초고온 상태로 만듭니다. 초고온 상태로 만들면 전자와 양전하를 가진 이온으로 분리가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열로 인해 절단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피보과크 용접봉의 기호 중 고산화 티탄계를 표시한 것은? 그쵸?
자, 그럼 여기 24301, 4303, 뭐 4311, 43131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해주는 게 좀 더 좋아요. 네. 자, 243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2라는 의미는 뭘까요? 네, 그렇죠. 전기용접봉이라는 거죠. 네, 전기용접봉이라는 것과 여기 4는 뭐죠? 최저인강 강도. 네, 최저인장 강도입니다. 그리고 01은 이제 피복 네, 게이 개통일 거예요. 피복계가 아니라 피복제죠. 네. 피복제의 개통일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고산화티탄계를 표시한 것은 이중, 네, 무엇일까요? 네, 그쵸. 답은 4번, 2, 4, 3, 1, 3입니다. 그쵸? 자, 여기 있는 1번, 2, 4, 3, 0, 1은 일루미나이트예요. 일루미나이트. 자, 여기 2, 4, 3, 0, 3번은 라임 티탄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24311 이거는 뭐죠? 고셀룰레우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점 이렇게 알아두고 가면 되고 그리고 243 플러스 16 네, 24316 16번은 뭐죠? 저소속계죠. 네, 이 점 좀 알아주시고 가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소 용기의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취급 시 주의사항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기름이 묻은 손이나 장갑을 착용하고는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기름이 묻은 손이나 장갑을 착용하고는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네, 기름이 묻은 손이나 장갑을 착용하고 하면 안 됩니다. 자, 2번 통풍이 잘 되는 야외에서 직사광선이 노출시켜요. 노출이요? 전혀 아니죠. 자, 3번 용기의 밸브가 얼었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한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사용 전에 비눗물 맞죠? 사용하여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네, 기본적으로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거에는 네, 비눗물이 많이 쓰이죠. 네, 이런 점을 알고 가면 쉽게 네, 2번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답은 2번. 다음 중 네, 불꽃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불꽃을 한번 네, 그려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안쪽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불꽃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불꽃심, 그렇죠? 이쪽이 불꽃심입니다. 네, 이쪽이 불꽃심이죠. 그 다음에 어디죠? 여기가 속불꽃, 그렇죠? 속불꽃. 그리고 여기가 겉불꽃입니다. 그렇죠? 속불꽃, 겉불꽃, 그리고 불꽃심. 그리고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 이 환원불꽃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 탄화불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탄화불꽃은 뭘까요? 탄화불꽃은 네, 산소 아세틸렌에서 이 아세틸렌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탄소가 많아지게 돼요. 그렇죠? 이 아세틸렌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탄화, 그렇죠? 탄소화 된다 해서 네, 산소 대신 탄화불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여기 있는 네, 구성 요소가 아닌 건 네, 4번 환원불꽃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금속의 결정 구조에서 조밀 육방격자의 배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의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배위수. 이거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뭘까요? 배위수는 뭐냐면 자, 최대 인접 원자수입니다. 최대 인접 원자수? 최대 인접 원자수?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그렇죠? 잘 모르겠으니까 우선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조밀 육방격자에 대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뭐죠 이거? 육면체, 그렇죠? 육면체가 좀 나오는 것 같죠? 네, 조밀 육방격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죄송합니다. 육면체는 네, 그게 아니지만 여기 있는 이
육각형을 얘기를 한 거였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원자를 그려줍니다. 네, 원자를 그려주게 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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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식으로 잡혀 있죠. 그리고 바닥에도 네, 여기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세 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개를 이어줍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하나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상태에서 이 격자를 두 개를 이어주는 거예요. 자, 두 개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만 우선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는 원자 이렇게가 있고 아까 여기 아래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여기 가운데에 원자가 하나 있고요. 자, 이게 아래로 이렇게 쭉 나와진다면 자, 여러분 위쪽으로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분명 위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여기 중앙에 또 뭐가 있죠? 여기 이쪽에서도 그렇죠. 여기에 원자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원자를 여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이 원자의 배위수가 뭐라고 했죠? 최대 인적 원자 수입니다. 그렇죠? 이 원자랑 가장 가까운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뭐 있죠? 열하나, 열둘. 그렇죠? 이렇게 총 여기 3개와 여기 있는 6개, 여기 있는 6개,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3개. 총 해서 몇 개죠? 총 12개인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조밀 육방격자여서 사실상 이해하기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뭐 채심이라던가 여러 면심, 입방격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있는 조밀 육방격자 같은 경우는 그려보기도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서 보면은 정말 배위수가 12개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알고 나서 배위수를 그냥 암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게 더 빠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점을 알면서 조밀 육방격자의 배위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강자성을 가지는 은백색의 금속으로 화학반응 촉매 공구 소결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바이탈륨의 주성분 금속은?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렇게 문제를 읽어봤을 때 바이탈륨? 바이탈륨이라고? 이거 도대체 뭐야? 그렇죠? 이 바이탈륨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도 하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화합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바이탈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짚어보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냐? 강자성을 가지는 은백색의 금속으로 화학성 촉매 여기 공구소결제 이 공구소결제의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모르는 친구도 물론 있겠지만 공구소결제 그렇죠? 공구소결? 이게 무슨 소리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소결합금이라고 있습니다. 소결합금. 이 소결합금이란 탄화텅스텐 그리고 이제 탄화티타늄 탄화티타늄 그리고 탄화탈탄 이런 3가지의 금속 가루를 압축하여 여기 있는 코발트나 니켈에 대한 결합제를 같이 압축합니다. 여기 있는 금속 가루와 여기 있는 분말
같이 압축을 하고 성형한 다음에 다시 녹는 점 이하의 온도로, 네, 녹는 점 이하의 온도로 가열해서 굳힌 것이 바로 이 아니죠. 네, 소결합금입니다. 소결합금. 그렇죠. 뭐 다른 내용들은 모를 수 있지만 이 공구소결제라는 말을 듣고 나서 아, 이거는 코발트구나라고 생각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발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재료에 어떤 일정한 하중을 가하고 어떤 온도에서 긴 시간 동안 유지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스트레인이 증가하는 것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피로시험, 충격시험, 비틀린 시험, 크리프 시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정답은 여기 4번 크리프 시험이에요. 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피로시험. 피로시험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일정한 하중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네, 계속 넣어주는데 이제 시험을 해볼 때에는 약한 그 하중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강한 하중을 반복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복적으로 강한 하중을 넣어주게 되면 이 피로라는 게 쌓여서 저희 뭐 사람도 그렇고 재료에도 피로가 많이 쌓여서 결국에는 파단이 됩니다. 그 파단이 되는 시점이나 아니면은 파괴가 되는 시점을 파악하는 게 바로 이 피로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자, 2번 충격 시험. 충격 시험은 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샤르피 시험, 네, 충격 시험과 아이조드 충격 시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실제로 그냥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모재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재에 실제로 이렇게 충격을 주게 돼서 이거를 파단시키는 그런 충격 시험이 샤르피와 아이조드의 충격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3번 비틀린 시험. 그렇죠? 비틀린 시험은 뭐죠? 실제로 그냥 이 재료를 비틀어 보는 거예요. 네, 비틀어 보면서 이 얼마나 비틀어지는 거에 따라서 파괴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비틀림 시험입니다. 크리프 시험은 여기 나와 있는 긴 시간 동안 어떤 온도에서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점을 좀 더 아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크리프 시험. 자, 이제 다음 주석청동의 용해 및 주조에서 1.5에서 1.7의 아연을 첨가할 때 효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료, 그렇죠? 이 재료, 금속 재료를 생각을 하실 때 순물질과 이제 합금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합금이라는 것은 순수 물질에다가 이제 다른 금속을 좀 더 첨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합금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강도와 경도 이런 것들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상승할까요? 기존에 있었던 그런 물질에서 추가로 여기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사이사이에 있는 그 빈 공간에 이 금속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합금은 기본적으로, 근데 모두 다 이게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수인 뭐 금속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금속에 대한 그 예외에 대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합금에는 조금 더 강도나 경도가 높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주석청동에서 좀 더 아연을 첨가했을 때는 당연히 강도와 경도가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연을 첨가하면 여기 있는 강도, 경도는 당연히 상승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단면, 수축률 증가할까요? 자, 여기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쵸? 더 꽝꽝하게 뭉쳤어요. 그쵸? 근데 이게 단면 수축률이라는 거는 더 많이 수축한다는 거죠. 이 단면 자체가. 그쵸? 단면 자체가 수축한다는 건데 그 전보다 더 수축이 많이 될까요? 아니죠. 수축률이 더 감소할 겁니다. 왜일까요? 더 꽝꽝하게 얘가 더 빈 공간에도 더 들어갔기 때문에 수축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석청동과 아연, 물론 이거를 생각하면 더
알 수 있겠지만 합금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알 수 있다면 이것은 수축률이 감소된다 인 1번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